중동 지역의 상황이 다시 통제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으며 휴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이란이 다시 공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오늘 바레인은 이란이 자국 영토에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전에 이란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또 다른 유조선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테헤란은 해당 유조선이 해협 통과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이미 미국이 이란 혁명수비대가 대만 유조선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 영토에 공습을 가한 이후의 일입니다. 이 모든 일은 단 하루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또다시 휴전 협정을 체결했지만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도발에 대한 보복으로 다시 레바논 영토를 공격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여러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이 실제로는 서류상으로만 열려 있을 뿐이며 미국과 이란 간의 양해각서는 조만간 완전히 무산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징후들이 이란이 의도적으로 협정을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페르시아만 국가들이 제기하고 아랍국가연합 이사회 선언문에 명시한 그 요구들 이후의 말입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이고 이 주제를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며 댓글도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이 뉴스도 구독해 주세요.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자,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가 중동 지역을 떠나자마자 이란이 즉시 반응하여 그 지역에서 새로운 포격을 벌였습니다. 오늘 6월 27일 이란은 바레인에 드론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 선박이 별도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테헤란이 미국의 야간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한 행동일 것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만에서 일어난 이 테러 행위들은 이란과의 전쟁이 다시 통제불능 상태로 빠질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이란과 미국이 갈등의 최종 해결을 위해 장정 합의에 도달한 이후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목요일에 해협을 빠져나가려던 컨테이너선에 대한 이란 무인기의 공격에 대응하여 미국은 밤새 공습을 감행했고 이는 전쟁의 불안정한 휴전을 위태롭게 만든 일련의 공격을 이어간 것입니다. 한편 미 해군이 주도하는 다국적 해양기구는 토요일에 오만 인근 호르무즈 해협에서 입출항 선박의 항해를 허용하기 위해 항로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해협을 핵심 지렛대로 여기는 테헤란과의 관계에 새로운 긴장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테헤란은 이 해협을 미국과의 협상에서 중요한 지렛대로 여깁니다. 미국과 함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레인이 이란에 대한 가장 강경한 비판자 중 하나이며 미 해군 제5함대의 주둔지라는 점입니다. 최근 그곳에서는 페르시아만 협력회의 GCC 회원국 외교장관들과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가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회담은 이란의 공격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 개방을 촉구하는 결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만 국가들의 요구가 이란이 다시 공격에 나서게 된 주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조금 뒤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오늘 바레인 외교부 성명에 따르면 여러 대의 이란 무인기가 바레인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에서는 이번 공격을 시민과 거주자의 안전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피해 원인이나 피해 상황에 대한 보고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토요일에 이란 혁명수비대 무장단체가 IRNA 국영통신사를 통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에서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지역 내 미국 테러리스트 군대의 여러 시설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에서는 어떤 지역이 공격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명백히 바레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군 중앙사령부는 밤사이 공격에서 미군이 이란의 미사일 및 드론 시설과 해안 레이더 기지들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부통령 제이디 벤스는 이란과의 협상을 주도했던 인물로 금요일 저녁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이 그의 표현에 따르면 전화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휴전 합의에 이견이 생길 경우 폭력에는 반드시 보복이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만약 어떤 문제가 있다면 우리에게 전화해서 대화로 해결하자는 암시였습니다. 서로 공격하지 않고 문제를 풀자는 의미였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합의 조건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계 석유와 천연가스 공급에 매우 중요한 호르무즈 해협을 선박이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는 문제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의 미래에 관한 문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시 합의에 따라 미국과 이란은 세부 사항을 조율하기 위해 60일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같은 시각, 영국 해상무역운영센터는 토요일에 해협에서 또 다른 유조선이 공격을 받았으나 승무원들은 모두 무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직후 미 해군이 운영하는 연합해상정보센터는 오만 해안 인근 항로가 선박의 입출항을 보장하기 위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해협구역에서는 미군이 선박을 호위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전혀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선박들이 자신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며 해협을 통과하는데 요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간 선박들이 페르시아만을 빠져나가려는 시도가 더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브라임 아지지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은 금요일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관리하에 있으니 규칙을 존중하라. 이것은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공격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미국과 페르시아만의 아랍 국가들은 이란의 요구를 거부했으며 전반적으로 그 해협은 이란과 오만의 영해임에도 불구하고 국제 해상 통로로 간주됩니다. 통합해양정보센터는 선박에 대한 위협이 상당하다고 경고했으며 선원들에게 기뢰가 있을 수 있음을 알리고 미 해군이 계속해서 기뢰 제거 작전을 수행함에 따라 그들의 존재를 예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시기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는 금요일에 선박 대피를 위한 새로운 시도를 중단했으며 이 작업이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선박들이 공격받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유엔에 따르면 최근 며칠 동안 약 115척의 선박 이 해협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은 이란이 명백히 휴전을 방해하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테헤란 정권은 페르시아만 국가들의 요구에 매우 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기시켜드리자면 6월 25일 미국과 페르시아만 국가들은 바레인에서 열린 아랍국가협력회의 이후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마크 루비오가 걸프국가 외교장관들과 만난 그 회의에 관한 것입니다. 페르시아만 국가대 그리고 바로 이 회의와 공동 성명 발표 이후 이란이 해협에서 선박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페르시아만 국가들의 성명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조목조목 말씀드리자면 장관들은 이란과의 협상에서 반결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획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장관들은 장기적인 평화를 위해서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무인기 프로그램, 그리고 지역 내 대리단체들과 같은 다른 문제들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널드 트럼프가 서명한 미국과 이란 간의 상호 이해 각서에는 없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바로 이 점 때문에 그 합의를 비판했습니다. 그 합의에는 미사일 프로그램, 무인기 프로그램, 그리고 대리 세력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랍 국가들이 이 부분을 강력히 요구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장관들은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해협에 대한 어떠한 관세, 수수료 또는 통제 시도도 거부했습니다. 장관들은 이란과의 모든 무역 및 투자 관계는 조건부이며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이란이 양해각서와 최종 합의의 조항을 준수하고 불안정하게 만드는 활동을 중단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경제협력에 필요한 조건을 조성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장관들은 시리아 정부와의 협력을 계속하고 테러와의 싸움, 기본 서비스 복구, 투자 환경 개선, 난민과 국내 실향민의 자발적 귀환을 위한 조건 조성 등 주요 과제 해결을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기서 시리아가 언급되는 건 단순한 이유가 아닙니다.
미국인들과 아랍인들이 시리아에 무엇을 넘기려는지에 관한 얘기입니다. 레바논에서 헤즈볼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즉, 시리아인들이 헤즈볼라와 싸워서 사실상 그들을 레바논에서 몰아내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철수하는 것입니다. 장관들은 레바논의 주권, 안보, 안정, 영토 보전에 대한 완전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들은 미국의 중재하에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에 계속되고 있는 양자 협상을 환영했으며 이 협상은 장기적인 평화 협정과 합의 조건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양국 간의 안보에 관한 것입니다. 또한 장관들은 레바논 내 모든 대리무장 단체의 완전한 무장 해제와 무력 사용에 대한 레바논 국가의 독점적 권한 회복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랍 국가 장관들의 결론에 대해 같은 날 이란 혁명 수비대는 다음과 같은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인용하자면 만약 어떤 선박이 우리의 허가 없이 또는 정해진 항로를 벗어나서 해협을 통과하려 한다면 그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후 몇 시간 만에 싱가포르 국적의 컨테이너선 에버 로울리가 이란 무인기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공격은 협정이 체결된 이후 선박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공격이었으며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금요일에 이를 우리의 휴전 협정에 대한 어리석은 위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미군은 금요일 라무즈 해협 인근의 이란 군사 목표물에 타격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아시다시피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이란 혁명 수비대는 금요일의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바레인에 있는 미군 기지에 타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휴전 협정에는 이란이 상선이 라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해협을 통해 전 세계 석유와 액화 천연가스의 5분의 1이 운송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원활한 통과 보장이 이란의 가장 큰 양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그리고 어떻게 이 문구를 해석하느냐입니다. 이란의 해석에 따르면 해협의 재개방은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호하게 작성된 협정 조항에는 이란과 오만이 향후 해상 통로 관리 방안에 대해 협력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사실상 테헤란의 공식적인 관리 역할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즉, 이제 이란은 도널드 트럼프가 서명한 협정의 조항을 근거로 삼아 이란이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확립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과의 협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목요일의 공격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자국의 조건을 강요할 계획임을 보여주는 신호로 선박이 어디서 언제 통과할 수 있는지를 이란이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테헤란이 승인하지 않은 항로를 용납할 수 없고 매우 위험하며 금지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가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며 이란이 결코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지 못할 것이라고 장담하는 동안 최근에 신설된 이란 페르시아만 해협 관리국은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오만, 선박들이 안전한 통과 보장을 받기 위해 이메일로 승인 양식을 작성하도록 요구하며 여기에는 보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이란은 이미 위험보험이라는 명목으로 해협 통과에 대한 요금을 징수하는 방식을 고안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은 바로 징수 자체에서 비롯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즉, 결국 자기들 자신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보험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무엇인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르무즈 해협이라고 불리는 좁은 해상 통로에는 선박을 위한 세 가지 서로 다른 항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기관들이 이 세 개의 항로를 통해 수십 척의 선박이 통과하도록 조직하는데 경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남쪽 항로로 오만 해안 근처의 해역을 통과합니다. 이게 바로 한 가지 항로입니다. 두 번째 항로는 전쟁 전까지 항상 사용되던 것으로 해협의 한가운데 국제 해역을 정확히 통과합니다. 세 번째 항로는 더 북쪽에 위치해 있으며 이 항로는 전적으로 이란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박 운영자들에게 이 세 가지 항로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에 대한 어려운 선택을 안겨줍니다. 만약 가운데 항로, 즉 해협의 한가운데를 선택한다면 혹은 오만 쪽에 더 가까운 항로를 선택한다면
거의 확실하게 이란의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오만 해안을 따라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을 보장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목요일에 바로 그 항로에서 선박이 공격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결국 그곳이 완전히 안전한 것은 아님을 보여줍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어떤 항로를 선택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해상무역을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려는 노력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해운회사들은 이란과 미국 지도자들이 이룬 합의가 안타깝게도 실제로는 바다에서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합의 전부이며 도널드 트럼프는 이 부분을 침묵하고 있습니다. 만약 선박들이 이란이 아닌 항로, 즉 중간이나 오만 쪽으로 더 가까운 항로를 선택한다면 그들은 직접적인 공격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란 혁명 수비대의 요구를 따르고 이란 항로를 이용한다면 합의가 무산될 경우 서방의 제재 위험을 우려하게 됩니다. 즉, 이란과 미국 간의 합의가 실패할 경우 이란 해안을 따라 항해했던 선주들은 테헤란의 규칙을 따랐다는 이유로 단순히 이란과 협력했다는 이유만으로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질이 된 것은 바로 운송업자들입니다. 이란은 처음에는 통과에 대한 요금을 요구했지만 이후에는 즉시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대신에 이란은 해상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고 선박에 대한 새로운 환경 부담금을 도입하며 자국 보험을 강제로 적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협을 통해 석유를 수출하는 미국의 아랍 동맹국들은 당황했습니다. 도대체 트럼프가 무엇을 이뤄냈냐는 것이죠. 실제로 이란인들은 선박 통과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이를 세금, 환경세, 이해하기 힘든 해상 서비스 요금, 보험료 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라고 부르든 실제로는 선박 통과에 대한 돈을 걷는 것입니다. 결국 목요일에 에버로울리호에 대한 공격 이후 유엔 국제해사기구는 페르시아만에 갇힌 1만 1천 명 이상의 선원들이 탄 500척 이상의 상선에 대한 인도적 대피를 위한 조정된 작전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아, 그렇죠. 그들은 이 지역에서 철수해야 하지만 아직 철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의 평화 문제에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 금요일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트럼프 행정부의 중재로 워싱턴에서 나흘간 협상 끝에 기본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의 또 다른 평화협정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레바논 당국과 전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협상 테이블에 없었던 헤즈볼라 무장 세력과만 싸워왔으며 그들은 어떤 합의에도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다시 공격을 주고받았습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누르시고 이스라엘의 활동을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를 통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안녕히 계세요.